반갑습니다. 단골 여러분들, 척추 박사 닥터입니다. 요즘 핫하게 여러분들이 피부로 좀 느끼시고 계시는 게, 이러다가 내가 치료를 좀 못 받는 나라가 되는 것 같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생겨요. 얼마 전에 뭐 정치권에 늙은 할아버지 한 명이 뭐 전화를 했더니 머리를 못 감았다, 자기가 찢어졌는데 전화를 했더니 못했다. 그 이야기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의 대통령 때 사회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세팅하는데 좀 기여를 하는 할아버지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내가 진짜 지금도 코미디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경제 민주화거든요. 경제 민주화. 아, 진짜 경제가 민주화가 됩니까? 나 경제에서 1도 모르거든요. 1도 모르고, 나는 경제학도도 아니고, 나는 경제 이론도 모르고, 경제가 민주화가 된다는 게 조선식 사고방식이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 되나? 안 되잖아요. 어떻게 경제가 민주화됩니까? 경제가 민주화되면은 이익동기가 다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익동기 없앤 다음에 니들 알아서 시장에서 경쟁해라 그러면 경쟁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국제 기준에 좀 맞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할아버지가 소위 말해서 머리가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머리를 꼬맬 게 아니고 정신 교육을 좀 따로 받으셔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지 이야기 안 했습니다. 누군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당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기가 만든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의사들이 이때까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의료를 끌어왔는데, 이번에 또 그 Y모 씨께서 또 한번 엎었잖아요. 우린 의료는 이제 나락으로 갈 거라고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안 아프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망조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응급환자잖아. 근데 응급환자를 잘 안 받잖아요, 의사들이. 왜 안 받냐면, 일단은 지금 대학병원 시스템이 맛이 갔어요. 대학병원을 응급환자만 가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응급환자가 가서 그 환자가 해결이 되는 백이 있어야 돼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응급 환자가 왔을 때 일단 바이탈이 불안하면 안정을 시키고, 그걸 최대한 교통정리를 하는 게 응급의학과가 하는 일입니다. 교통정리를 해서 내과면 내과, 신경외과면 신경외과,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복합됐으면 짬뽕 해서 다 전화해서 콜해서 오세요까지 하는 게 응급의학과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응급의학과가 하는 일을 뭘 이해한 행정가나 사회 뭐 일부 말도 안 되게 진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응급의학과에게 모든 걸 뭐 다 지원해주는 척, 오늘 보니까 촬영하기 전에 뒤져보니까 바로 나오네요. 단독 응급의사에게 비용 권한 면책 3종 지원을 면책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추진만 하면 됩니까?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입법부나 사법부에서 못하겠다. 뭐 입법부에서 입법을 안 해준다든지, 사법부에서 법은 있지만 그 판결을 아주 훌륭하게 하셔가지고 의사에게 또 벌금을 한참 내리는 그런 쪽으로 판결을 하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때까지 의사들이 수억 당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안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도 얼마 전에 뭐 충남대병원, 순천향대병원 응급과 의사들이 지금 사표 던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다가 세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응급 의료를 안 받았다가 의사가 안 받으면 잡아가겠다는 입법도 추진이 되고,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여기 남아있다고 해서 잘못하면, 그럼 의사들이 볼 때는 야, 이거 하다가 내가 의사면허도 날라가겠는데? 그렇게 되면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사명감 어쩌고 뭐 의사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여러분들 의사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잡아놓는 법이 입법되고 있고 사회 통념상 조금 삐끗하면 나락으로 갈 수 있는데 하겠느냐? 저는 사실 나이가 많은 의사라서 뭐 좀 잘해서 정리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 조금만 하다가 안 하면 되는 사람인데, 젊은 의사들이 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다 해줄 것 같이 해놨지만 결국은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쩌고저쩌고 적어놨는데,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 환자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고 응급 의료 6조에 적어놨는데, 정당한 사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말을 바꾸면 뭐냐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럼 누구를 조지느냐? 우리나라는 멍석말이 시체말이 잘하잖아요. 누구 죽으면 우 달려나가지고 막 떠들어대고 한놈 조지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의사 조직이 마련이죠. 그거를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제가 레전트 할 때 보라매 병원에서 환자 보냈다가 의사가 환자 보호자 동의 안 받아서 살인죄로 기소됐거든요. 여러분들 재판 안 당해보셨죠? 의사가 면허를 잃고요, 한 3년 괴롭힘을 당하면 오만정이 다 떨어져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보호자들하고 수술하기 전에 잘 합의가 돼서 뭐 설명 다 했어요. 만약 사고가 나잖아요. 의사가 의도치 않지만 사고가 나면 거기 이야기했던 보호자들은 일단 녹취 뜹니다. 따라 녹취부터 뜨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CCTV, 녹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법에 허용됐다고 하면 되는 줄 아는데요. 여러분들 그게 대상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사귀는 애인하고 이야기할 때 녹취하거나, 그거는 같은 행위잖아요. 같은 행위인데 그걸 누가 되고 안 되고를 법으로 규정하면 동의 없이 해도 되는 겁니까? 법이 만능이 아니에요. 법은 최소한으로 이걸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거고, 법으로 다 규정하는 거는 전체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똑같이 와서 이제 보호자들이 와서 녹취 뜨거든요. 다 보여요. 그런 거 몇 번 당하고 나면요, 오만정이 떨어집니다. 한번 당하고 나면요, 그거 하기 싫어요. 야, 이 환자 수술하기 싫어. 사명감? 여러분들 구속되고 돈 몇 억씩 물면 사명감 생기겠습니까? 좀 제대로 일을 해본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일을 1도 모르면서 그냥 나불대는 키보드 워리어들이 너무 많아. 조선인들. 대한민국 사람 말고. 굉장히 스페시픽하고 발전되고 특화되고 3차 산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발전된 고도화된 사회에서 안 살아보고 조선시대에서 애헴하고 명문 따지는 놈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지 머릿속에서 나온 대로 정책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응급실 일 안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제 응급의료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신경학적 응급증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중독, 대사장애, 외과 응급증상,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알러지, 소화 응급증상, 정신과 응급증상, 산부인과,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해놓고 응급증상을 쭉 적어놨어요. 그리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쭉 적어놨어요. 근데 보세요. 호흡곤란 정도를 누가 판단합니까? 그리고 배 아픈 거, 여기 보면 복통이 있어요.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수를 요하는 급성 복통, 급성 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이 중한 경우 누가 판단하는데요? 이걸 누가 판단하냐고. 그 다음에 급성 복막염하고 장폐색, 급성 췌장염이 처음에 증상 안 심할 때는 그냥 일반 복통과 똑같거든요. 그 극성 복통 중에 여기 보면 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만 있는 줄 알아요? 복통 중에 대동맥 박리도 있어요. 흉통 중에 대동맥 박리도 있어요. 여기 빠졌는데 그 누가 그거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모르는 선비님들이 분류해 놓은 거에 의해서 잘못 환자 받았다가 면허가 나락으로 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발 좀 실제를 모르는 인간들이 끄적거리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아무것도 모르는, 임상도 1도 모르는 뭐 의사 출신 의원님, 그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행정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들어주고 의사가 이야기하는 건 안 들어줍니까? 그 사람은 또 대통령한테는 의대 늘려야 된다고 나불거리더니 그쪽으로 가시더니 또 연락하고 있대요. 야, 나는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일도 부끄러움이 없어. 수치심이나 그러니까 거짓말 해놓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곤모술수를 사용해도 이기면 땡이란 거지. 좀 적당히 곤모술수 써야지. 이런 너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들이 써놓은 이런 종이 쪼가리 분류표에 어떤 젊은 의사가 자기의 면허를 맡기겠습니까? 내가 면허가 날아갈지도 모르. 여러분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세대인 겁니다. 이제 배가 아프면 배가 아파서 왔어요. 급성 복통인지 일반 복통인지 모르고 덜커덕 받았다가 세대는 경우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걸 누가 판단해서 누가 응급실에 보내고, 받았을 때 누가 면책을 해줄 것이며, 그게 생겼을 때 누구를 범하고 어느 정도까지 커버해 줄 거냐, 이거를 그 특정 부위의 특정 케이스에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면책을 시켜야 돼요. 아예 응급 환자에 대해서 아예 면책을, 형사 고소를 못하게, 아니면 있더라도 고의성, 칼로 찌르거나 아니면 뭘 하거나 고의적으로 의도가 명백하게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몽땅 면책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응급실이 살아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잡아넣어야 될 것 같지? 얼마 전에 뭐 100분 토론에 머리 하얀 뭐 시민단체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의사는 죽이면 형사고소 못합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형사고소 안 해요, 외국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제 말에 또 뭐 달려들어서 정신승리하고 달아놓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다 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헬게이트가 열렸고 각자 도생입니다. 이거 절대로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오는 짧은 생각으로 안 돌아갑니다. 의사들이 해달라는데 해야 해결이 돼요. 이거 안 그럴 것 같죠? 한 3년만 지나면 박살 납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흥분을 했는데 제가 두서없이 너무 이야기한 것 같고. 그렇지만 뭐 맞는 얘기니까. 이렇게 대충 글 쪼가리로 찌그러뜨려가지고 다 봐줄게, 일로 와, 니들을 다 가봐해줄게, 행정부 공무원들이 하는 말은 의사들 1도 안 믿습니다. 왜? 너무 많이 사법부한테 당했거든요. 한참 당했어요. 저도 사실 당했어요. 뭐 저라고 뭐 소송 안 엮여본 줄 아십니까? 저도 레전트나 대학 교수 할 때 소송 많이 엮여봤습니다. 결국요, 돈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결국 돈입니다. 그걸 난 너무 많이 봤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사람 한 10% 될라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 의사들을 열린 지갑으로 알고 소송 걸고, 그것 따라서 또 판사들은 의사가 1도 잘못이 없지만 사회적으로 니들이 강자니까 위로금조로 줘라. 왜 내가 잘못을 1도 안 했는데 위로금을 줘야 되냐고. 내가 의사하면 의사가 죄입니까? 그런 작태들이나 그런 현상들이 응급의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회복 안 됩니다. 회복되면 내가 의사면은 날아가도 돼요. 절대 안 돌아와요, 애들. 지금 다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뭐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애들 다 안 해요, 의사. 제발 좀. 실제로 내가 당해서 내가 응급실에 가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의사 선생님 말이 맞구나라고 깨우치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미 망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종이 쪼가리의 응급의료 분류로는 절대로 응급의료가 회생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의사들이 정부의 말 발표에 점점 신뢰가 더 잃어가고 있거든요. 아무도 안 돌아오고 다 미용과나 일반의로 개업할 거예요. 왜? 지금까지 투자한 걸 뽑아야 되거든.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지금까지 한 걸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 미용 시장이나 주사치료, 도수치료, 정형외과 시장으로 몰려들 겁니다. 좀 테크닉이 어려운 수술이나 안과, 이비인후과 수술 이런 것들은 사실 못할 수도 있겠죠. 정형외과 척추 수술 이런 것들은 사실 무서워서 못할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한 시술들은 다 의사들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망가뜨리지 마시고 왜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 들으면 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